자, PSK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반도체 기업이죠. 자, PSK 홀딩스가 최근 이제 신저가를 넥스트에서 신저가를 기록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반도체주의 반등과 함께 느릿느릿 돌아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는데 오늘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8.89%. 아래쪽에 이제 하단에 21선도 깨뜨리고 밑에 쪽 추세 저점까지 그냥 곧바로 밀리는 흐름들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 뉴스에 살펴보게 되면 아무런 뉴스도 없습니다. 이렇게 종목 뉴스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땡큐 트럼프 미국 AHF 수출 통제 폐기 계획 이따위 뉴스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지금 오늘 5월 15일이죠. 자, 이 시기에 본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이렇게 밀려 떨어진다. 일단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가 있죠?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지금 같은 시기는 일단 정책 테마 합류, 그렇죠? 대선 테마 합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주가 내릴 때 일단 가장 먼저 의심할 거는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걸로 되어 있죠. 실적이죠. 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자, 이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PS콜드가 지금 연속해서 지금 계속 이루고 있는데요. 자, 1분기 쪽은 원래 그렇게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작년보다는 나서 매출 448억, 영업이익 19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결과는 매출 312억 그리고 영업이익 95억. 전망치 반토막입니다. 이익 같은 경우는 딱 전망치 반토막밖에 안 돼요. 당기순이익도 240억 예상에 15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치에서 박살난 건 물론이야 전년도보다도 훨씬 못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있죠. 지금 여기 지금 100단위 이하가 하나도 없거든요. 100단위 이하가 하나도 없는 기업인데 100단위 이하의 95억이라는 충격적인 언쇼크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등에도 한 칸 더 내려서 9%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요거 보통 이게 저희 종목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보던 종목들이고 안 보던 종목들이기도 대부분 뻔하기 때문에요. 이게 금방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꽤나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 지금 3개를 다룰 시간에 지금 이 종목 하나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일단 답이 안 나와요. 왜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추측이 종목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추측들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죠. 이게 참 우리 기업들한테 아쉬운 점인데요. 이게 왜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업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은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어닝 쇼크를 내고도 말이 없어. 주가를 띄우는 쪽으로는 항상 흥분해서 나오면서 흥분해가지고 이 얘기 정리에게 온갖 개살레발 다 내고 되지도 않는 목표들을 막 짝세우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쪽의 이슈에서는 그냥 꽝거 먹은 소식이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흔히들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먹금, 병신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해야 돼요, 이거. 이래가지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기먹금, 사먹금이 되죠. 사모펀드한테 먹이 주고 기관놈들한테 먹이 줘가지고 공매도 쇼하게 만든다, 그죠? 기업들이 그래요.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지 마음대로들 소설 쓰고 장난치고 생쇼를 하게 되게 되는 건데, 이 케이스도 일단 전례를 살펴보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케이스는 실적의 이연입니다. 실적의 이연.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자면 바로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 실적에 보면 엄청난 수치가 나와있죠. PSK 홀딩스의 수치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실적이 나와있죠. 이게 978억에 430억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와버렸어요. 이 수치가. 그리고는 이번에 또 지난 4분기는 엄청난 슈퍼 서프라이즈였고요. 이번 분기에는 개박살 어닝 쇼크고요. 개판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4분기 쪽에 실적 나올 당시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그 직전에 3분기 실적이 예상 하회였습니다. 예상 하회. 예상 하회였는데 이게
저기 보시죠. 깜짝 실적 전망 기대. 이런 식 이거 가지고서는 지난 1월달에 쭉 당겨가지고 이 스페타시스 하지 말고 이 종목 하세요라고 얘기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더블 먹은 종목이죠. 저점에서부터. 자, 이렇게 들어왔던 이 종목이 그때 예상치가 얼마였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요. 증권사 쪽에 원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49억인데 이걸 대폭 늘려가지고 816억에 320억 예상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요 978억에 430억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3분기가 또 예상이 이거보다 더 높았었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고요. 또 요때 이연된 실적이 1위로 당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당겨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로 보면 또 1월달에 나와야 돼, 이번 1분기에 나와야 될 실적이 지난 4분기에 나온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요건 정상이라고 하면 이때 나왔어야 될 실적이 다시 또 뒤로 이연되는 상태, 즉 실적이 이연됐다가 들어갔다 이연됐다가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원래 그렇기도 한데요, 이 상황이 조금 불투명해졌어요. 이게 실적이 지금 이런 형태로는 계속해서 지금 분기별로 계속 달라지게 되는 흐름을 보고 있다는. 그러면 이게 왜 이럴 것이냐, 이게 왜 그런 건데? 아니 무슨 놈의 반도체 기업이 분기마다 다 이렇게 판때기 달라지냐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이제 실적 사이클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이 정도로 춤추는 거는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살펴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때 왜 그러냐고 살펴보자 그러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을 살펴보시면 돼요. 늘 얘기 드리죠. 내 종목만 보지 말고 관련 섹터 다른 종목을 살펴보라. 이렇게 본다 보면 비교적 답에 좀 더 가까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PSK홀딩스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이게 반도체 패키징 회사예요. 패키징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홀딩스하고 지주사에서 주가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였는데 이 경우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PSK는 그냥 딱 잘라가지고 다른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의 자회사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하죠. 두산 지주사가. 그거는 이제 두산 지주사 내에 AI 가속기를 다루는 BG 사업부가 있는데, 그래서 두산을 황금알은 거의라고 제가 설명을 나드렸잖아요.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주고 있다라고. 그게 이제 케이스들이 이렇게 조금 다른데 여기는 딱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세미기업,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요걸 PSK 홀딩스 소속입니다. OCI하고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미국에 있는, 역시 마찬가지 미국에 있는 태양광 회사는 자회사인 OCI 밑에 산하 있는 회사가 아니라 지주사 OCI 홀딩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OCI보다 OCI 홀딩스가 훨씬 강하고요, 이 기업 경우에도 PSK 홀딩스가 더 강하고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자, 이 패키징 회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코스닥에는 유명한 패키징 회사들이, 반도체 패키징 동종 기업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우선 등치로 가장 유사한 기업은 시가총액으로 말하는 겁니다. 매출에는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메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업자회사고, PSK홀딩스는 지주회사니까 뭐 사실상 수평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PSK로 봐야 되죠. 자, 하나마이크론 여기 마찬가지. 자, 반도체 패킹이죠. 똑같습니다. 패키징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 하나마이크론이 시가총액이 7,600억입니다. PSK 홀딩스가 역시 마찬가지. 이게 시가총액이 7,600억이고요. 근데 이제 PSK 홀딩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매출이 1조 5천억짜리예요. 근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나올 수가 없죠. 주력 사업자 회사인 PSK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PSK로 봐도 역시 마찬가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하나마이크론하고는 이쪽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쪽에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여기는 20%, 하나마이크론은 10%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합치게 된다 그러면 PSK가 더 우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요. 따따르시고, 자 이게 동종기업들의 주가 수준들을 한번 보자 이거지. 하나마이크론, 박살, 떡바닥, 횡보, 그리고 또 있죠. 패키징을 다루는 회사는 두산그룹에 인수되어 들어갔던 비메모리 쪽 같은 비메모리의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제 종류들이 조금 다르긴 해요. PSK가 얘들보다 훨씬 나은 이유는 PSK는 HBM이 달려있는 회사라 그래요. HBM을 이 중에서 이 반도체 패킹인지 HBM 쪽으로 달려 들어가는 회사가 PSK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키징이라도 얘들하고는 좀 편차가 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네패스 같은 회사들도 있는데요. 뭐 여기는 아예 볼 것도 없고요.
이제 요 두산 테스나가 다시 시가총액 4천억쯤 되니까 그 반이고 그런데 지금 다 똑같죠. 이렇게 다 지금 똑같이 그냥 바닥으로 박살나가지고 이 바닥에서 떡인 상태로 이러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이럴 거냐 이거죠.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 딱 답이 하나 나오죠. 바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아주 제대로 헤매고 계시거든요. 이게 HBM도 못 따라가고 그렇다고 HMM이 못 따라가면 다른 쪽에서라도 잘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도 못하고 패키징 같은 것도 열심히 하겠다 그래 놓고는 오히려 지금 점점 격차만 더 벌어져 가지고 깽판 돼버리고요. 그래서 HBM을 따라가서 전력을 초구해 가지고 HBM을 따라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HBM 대신에 뭐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말은 해놓고 패키징 같은 경우도 박살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리고 엉뚱한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개박살로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다른 쪽으로 셈을 내밀어 가지고 뭐 클래시스를 인수한다는 이딴 로스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로봇 사업을 키우겠다 그러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해외에 있는 기업을 또 인수를 했죠. 그 보면 항상 이제 삼성전자 잘 안 될 때 보면은 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평상시에 장사 잘 되는데 뭐하러 죠? 잘 나가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 아닙니까? 2017년처럼 오로지 남한 종목이다 그러면서 그냥 더블 저 큰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더블 치고 이렇게 날아갈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정작 원래의 길이 어디였는지 자체를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패키징에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들어가다 또 패키징이 뒤로 완전히 늦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HBM이 발리고 있으니까 HBM 한다 그래가지고 또 HBM에도 오링하다 보니까 패키징이 병신돼 버린 거야. 그래서 또 패키징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쪽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실은 신성장 모멘텀이라서 로봇 갖다가 액침 냉각 갖다가 갈피를 못 잡고 헤매겠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쪽에 패키징 쪽 같은 게 다 뒤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의 뉴스에 패키징하고 뉴스를 뒤져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뉴스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똑같이 이렇게 다 똑같은 나란히 다 이렇게 병신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엔비디아가 살아나고 그럼 현재의 흐름들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피 엔비디아가 살아 미증시 나스닥 올라오고 엔비디아 올라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고 이렇게 온다면 이 종목들도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흐름들 나오겠는데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은 하는 회사거든요. SK가 확실하게 기본은 나름 이제 강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따라 들어올 거는 따라 들어올 텐데 일단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실적이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앞분기 실적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던 기업이 지금 울퉁불퉁이 돼버렸다 이거죠. 포장도로에서 비포장도로 구간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이게 차가 워낙에 좋은 차기 때문에 이 비포장도로를 통과해서 나갈 수는 있는데 대신 덜컹 거리는 거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 현재 상태라 그러면 일단 반도체가 돌아 나오는 흐름이고요. HBM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고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 패키징이 HBM 쪽에 잡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돌아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크다 쪽으로 보여. 이 정도 내려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굳이 버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연된 실적이 맞냐 회사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이연된 실적이 맞냐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남불입니다. 남불 기관에 있어서 남불 종목이에요. 내로 남불에 해당되는 종목이죠. 줄창 그냥 계속 파는 종목이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때려봤다가 아니면 뭐 그래서 1인자는 핑계 다 대면서 때렸다가 이연될 실적 돌아올 쯤 되니까 이러고 이제 쭉 사들여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쇼커버 들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흐름 나오고요. 이거 다시 실적이 만약에 이연이 맞고 돌아오는 시점 나올다 그러면 이 기관 수급에서 그대로 표시 다 날 겁니다. 이거 기관 수급에서 이렇게 표시 빵 나요. 이렇게. 그러나 이런 거 이제 나올 때 이렇게 표시가 빵 난다 이겁니다. 우리 기관들 아시잖아요. 모멘텀 들러오면 미친듯이 사들어가고 모멘텀 사라지게 되면 그냥 또 막 정신없이 개표되게 지고 표시 확연하게 날 테니까 기관이 연속 매수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연이구나 라고 해서
요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기관이 나 이렇습니다 라고 아직 표시 다 해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가격에서 지금 반도체가 못 가고 있다는 몰라도 돌아 나오는 구간이니까 팔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로도 일단 들어가기 적당하지는 않다. 참고 견뎌라라는 얘기밖에 없겠네요. 견디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조금 견뎌서 치고 돌아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기다려서 정리하는 쪽으로 이걸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여기서 팔고 나가야 될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오시면 제가 다 알려드린다 그죠. 유진 로봇 같은 종목 보시라 이거야. 자, 앞에서 저희가 추천해 드려가지고 뭐 순식간에 단 3일 만에 유진 로봇 이거 얼마를 갔습니까 이거 상한가에 들어가기 전날 추천 들어간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 전에 그죠. 이게 막 날라 들어가기 전에 연속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추천됐던 종목 아닙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까지 뛰어난 다음에 위에서 밀려 떨어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거 미리 다 얘기 다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런 거 길 이렇게 뜨고 치고 들어갈 때 여기서 잡아서 다 먹고 그리고 오늘 지금 위쪽에서 꼬리 달고 여기서 판다 예고까지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끝내주냐 이거야. 치고 빠지는 거. 국힘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인맥 테마 끝난다라고 이미 다 얘기 다 드렸잖아요. 사전에 몇 번에 걸쳐서 몇 번을 반복을 해드렸습니까 이거. 그게 들어가면 되면 인맥 테마는 게임 끝난다. 정책 테마는 계속 더 이어질 것이고.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미리 사전에 얼마를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인맥 테마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 이거 다 알려드리는데 이거 다 알려드리면 이건 올라갈 때 빨대 꽂고 들어간 다음에 먹고 얘들보다 먼저 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되잖아요. 돈을 못 벌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거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최고 전문가들이 이거 뭐 여러분들은 대선 테마를 처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선 테마를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선 테마가 뭐 이번 처음에 있었어요? 그 앞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정치 인맥 테마주 같은 경우 이명박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이번까지 와서 지금 5번째예요. 5번째. 이 돌아가는 걸 구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5번을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형태로 돌았는데 빡대가리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요롭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는데 사람이 개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는 건 미리 다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은 난 개만도 못 하는 거 말고 자책하지 마시고 오르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을 훌륭한 투자자로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이 풍부한 경험 그리고 식견을 가지고 있는 24분의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